네, 종목 카운슬러 2부입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로 먼저 사연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이렇게 전화 주셨나요? 아, 예, TSM텍요. 네, 매수가가 얼마세요? 예, 원래는 10,000원이 넘었어요. 네. 몇 년 가지고 있었는데, 요번에 조금 계속 올라가서, 이제 매수가까지 오는갑다 싶어서, 예, 8,000원, 8,300 얼마까지 갔었는데, 8,000원대에 초반에 더 사넣었어요. 아, 물량을 좀 키우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거의 9,000원 돈 됐는데, 네. 요 며칠간 계속 많이 빠졌어. 네, 오늘도 많이 빠져서 예. 정말 답답하셨죠? 예. 일단은 시청자님 10,000원대에서 사셨다고 하셨는데 그 최초 매수가 사신 때가 한참 오래전이신가요? 네, 한 2년 넘었지 네. 싶어요. 최근에는 가격대가 없더라고요. 한참 네. 되신 것 같은데 너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2년 이상 된 종목인데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안 그래도 그때는 한 8,500원 정도 이렇게 그때 8,300 얼마인가 고점 네. 찍고 내려와서 그래서 8,030원, 50원 이래갖고 좀 더 많이 사넣어갖고 9,000원대를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 했는데 네, 몰랐어요. 그때 팔았어야 되는 건데. 그러게요. 단기간 올라오긴 많이 올라왔는데. 올라올 줄 알고 더 올라오실 줄 알고 사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럼 주가 전망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예. 저희랑 함께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시고요.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청자님. 기운 내시고요. 오늘 두 분 중에 어느 분께 좀 자세하게 한번 여쭤볼까요? 네, 김현웅님. 네, 알겠습니다. 태빈님 도와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좀 올라왔다가 더 샀다가 이 단가를 낮추면서 이제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그게 갑자기 또 급락이 나온 바람에 또 당황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이제 빠진 이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BW가 이제 전환됐어요. 그래서 이제 BW 예전에 이제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어떤 투자를 했던 뭐 예를 들면 어떤 기관이라든지 각종 금융기관이라든지 뭐 저축은행 이런 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서 BW를 받으면 이제 어느 정도 수익권에 들어오게 되면은 주식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1년이 딱 지나고 나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서 딱 전환을 하고 나니 2배 이상 수익이 나 있는 거죠. 그럼 막 폭락을 해도 상관이 없죠. 그냥 막 매도를 하면 그냥 막 그런 이렇게 이익 실현이니까 무조건 이익 실현이니까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모든 이 스몰캡들을 좀 살펴보실 때는 앞으로는 BW 만기가 언제고 상환일이 언제고 이런 거를 항상 체크하시는 거를 좀 이제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BW가 이제 주식으로 이제 상장이 되면서 물량 부담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가가 단기에 폭락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작년까지 실적이 계속적으로 악화가 됐었어요. 이 업체가 하는 일이 사실 이 티타늄 뭐 특수 소재 장비류를 수주한 다음에요. 그걸로 발전기 자재를 만드는 업체거든요. 근데 사실 관련한 이제 발전기 자재에서 MS가 굉장히 높지도 않고 굉장히 업황이 좋으면은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돈을 버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제 태양광 업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좋아지면서 이제 관련 발전 설비의 어떤 수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계속적으로 없고 수주도 없고 하는데 다행인 거는 작년 말부터 현대건설발부터 시작해서 이제 수주가 좀 재개가 됐고요. 어느 정도 태양광 업황도 바닥을 찍을 것 같고 해양 플랜트도 어느 정도 발전기자재 수요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수주가 재개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긴 합니다만 그런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폭락하기 전에 또 갑자기 급등했었잖아요. 그게 그런 흐름 보여줘서 이제 급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BW를 비싸게 팔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준 논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드는데 어쨌거나 작년보다는 상황이 좀 괜찮아지니까요. 지금의 물량 부담이 조금 해소가 되면은 반등 정도는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말 슈퍼사이클이 오기 위해서는 TSM텍이라는 업체가 시장에서 막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지금 업황 자체가 화랑일 때 뒤늦게 이제 따라가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당장 이제 어떤 폭등을 기대하거나 아니면은 9,000원 뭐 이제 평당가 9,000원 이상의 빠른 회복은 좀 기대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 물량 부담이 완벽하게 해소가 됐다고 할 수 없거든요. 지금도 막 나오고 있는 중이라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다가 당분간 그리고 나서 천천히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을 저는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정말 왜 그러냐면 정말 이제 주가가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에 투자를 해야지 그렇게 지지부진할 거 뻔히 하는 종목에 투자를 추가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어쩔 수 없이 지금 들고 있는 물량만 빠질 걸 알면서도 들고 있다가 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 이후에 매수가 근처도 아니고요. 한 8,000원 정도 회복이 되면은 그때 이제 비중을 축소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그런 대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한번 타이밍을 잡아보도록 하죠. 일단 8,300원, 8,380원까지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뭐 수주의 재개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급반등이 나왔다가 물량 부담 때문에 또 순간적으로 이렇게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물량 부담이 또 마무리가 되면은 어느 정도 반등 정도는 기대가 돼요. 예,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시면 될 것 같고요. 한 7,000원, 그, 내지는, 7,000원, 7,500원 정도까지. 일단 1차 목표가는 제가 7,000원 상단, 하단, 7,100원 정도를 드릴 거거든요. 예. 그 정도에 되면은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는 생각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워낙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도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 하락도 좀 감내를 하셔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조금, 저도 좀 마음이 아픕니다만, 좀 마음의 준비는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네, 도움 많이 되셨어요? 예. 안 그러면 한 7,000원 정도는 또 그 정도도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네, 반등이요.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피비님, 7,000원까지의 반등 기간은 어느 정도 보세요? 네, 추가 상장된 주식 물량이 좀 해소가 된 다음에 반등이 급반등이 나오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뭐 1분기 실적 정도 나오면은 그때 잠깐 급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이 7,000원, 7,500원까지 급반등이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반등이 좀 천천히 나올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좀 시장을 잠깐 잊고 뭐 한 달 정도 이제 뒤에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너무 또 이게 보면은 스트레스 받으시니까요. 일단 또 빠졌다가 올라온다라는 그 개념을 갖고 이제 대응을 하신다면 조금 쉬고 한 템포 쉬어서 좀 시간을 갖고 7,000원 이상에서 조금씩 매도하는 전략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또 갖고 계시다 답답하시면 또 전화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전화 연결로 시청자님 사연 만나봤고요. 다음 종목은 게시판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참여예요. 8054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입니다. 한국정보통신을 사셨는데요. 매수가가 7,422원이고요. 비중이 70%입니다. 가격대도 굉장히 좀 고점인데 비중도 많으셔서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마감가 6,300원대에서 마감됐습니다. 자, 강중구 전문가님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한국정보통신은 이제 뭐라는 회사냐면요. 그 신용카드 회사와 그 신용카드 가맹점이 있지 않습니까? 가맹점이랑 신용카드 회사를 연결해주고 막 그러한 그 결제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인데요. 예, 그런 회사들이, 그런 회사, 결제 관련 회사입니다. 결제 관련 회사인데, 올해 들어와서 이 회사가 주가가 좀 상당히 많이 오른 이유는 무엇보다도 아무래도 중국 알리바바랑 연관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 알리바바랑 연관이 돼서 알리바바가 우리나라의 그 결제, 오프라인 결제 산업, 그 중국 관광객 대상 뭐 그런 사업을 하는데 이제 이 회사가 또 어떤 역할을 하고요. 또 이 회사 자회사에 게임 회사가 하나 있는데 그 회사가 중국으로 또 진출하는데 알리바바랑 또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중국 알리바바랑 어떠한 그 사업 시너지를 엮이면서 그러한 모멘텀으로 주가가 많이 오른 막 그러한 주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회사가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이 나오느냐, 막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그러한 모멘텀은 이제 올해 들어와서 모멘텀이 일단, 그러한 모멘텀으로 일단 주가는 한 차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 회사 밸류에이션, 그리고 실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막 이런 것들이, 좀 확인해야 될 시점이다. 1분기가.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다 감안을 하더라도 최근에 이 회사 주가가 한 6,000원대, 6,400원 정도 되는데요. 이 회사 그 자산 가치는 한 2,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창 이 회사 주가가 좋을 때는 거의 뭐 PBR 기준으로 한 4배까지 올라가고, 물론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일단 그러한 것들이 실적 1분기 이제 알리바바랑 뭐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연결이 되냐, 물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뭐 그런 것들을 그런 확인하는 절차 과정에서 최근에 주가가 좀 횡보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실적 발표가 곧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런 것을 좀 확인하고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최근에 주가는 약간 박스권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스권 이제 하고 60일선에 수렴하는 막 그러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분기점에 와 있는데, 그래서 6,400원대가 지금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매 단가는요, 한 6,200원 정도 박스권 하단부 일단 이탈하시면 매도를 하시고요. 당분간은 실적 나오기 전에는 한 7,000원 선 이렇게 목표 주가 보시고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단기적인 목표가 7,000원 제시되고 있습니다. 실적 이슈와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한국정보통신 전략 살펴봤고요. 게시판 종목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로 참여를 해주셨어요. 154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사신 종목은 NHN 엔터테인먼트고요. 매수가가 굉장히 높으십니다. 97,000원 그리고 30% 담고 계시는데요.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자리 많이 밀렸죠. 손절을 할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 물량을 늘릴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김현웅 PB님, 지금 시청자님 좀 결단의 순간인데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네, 굉장히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NHN 엔터테인먼트, 아시다시피, 정말 추억의 게임이었죠. 한 게임, 고스트 오브라든지 테트리스 이런 것들이 저는 기억이 나는데, 그 예전에 그 한 게임이었을 때는 정말, 굉장히 사실 돈을 잘 버는 회사였습니다. 왜냐면, 이 게임머니로 정말 지출을 하려는 그런 어떤 유저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인데요. 사실 게임머니로 돈을 지출하는 것을 웹보드 규제법에서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악재로 작용을 하는 거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실적까지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이 NHN 엔터테인먼트가 정확한 이제 알짜 모바일 게임 회사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추가 하락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중간에 이 NH 엔터테인먼트가 바닥을 다지는 척 할 때 정말 증권사 연구원의 이제 강한 매수 추천 보고서도 있었고요. 상당히 사실 많이 개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당황하게 만들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이 한 게임의 어떤 성장성은 저는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웹보드 게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모바일 게임 회사로 이제 거듭나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다만, 이 다른 이제 모바일 게임 회사랑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자본력은 좋습니다. 그 때문에 M&A가 가능하고요. 이런 부분들, 좋은 모바일 게임 업체를 M&A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로 사실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야 되는, 타개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 그 돈만 들고 있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이버는 사실 좀 별개로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도 비중을 조금 축소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성장통이 다 지나가게 된다면 나중에는 정말 그 돈의 힘으로 정말 상위 모바일 게임 업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정말 돈을 가진 회사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투자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비중을 축소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좀 노리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중 축소 의견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NHN 엔터테인먼트도 계속해서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시장 전반적인 종목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통 관심주 시간입니다.